노태우 전 대통령을 돌이켜보면요. 12.12 군사 쿠데타, 그리고 1987년의 6.29 선언, 그리고 1990년 3당 합당까지 한국 정치의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공화국의 사전에는 부정부패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빛과 그림자. 신군부의 2인자로서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고 제5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각종 장관도 역임한 노 전 대통령인데요. 첫 직선제 대통령 개헌 이후에 최배목 위원님, 사실은 아까 장례 절차와 국립현충원 안장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첫 직선제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비자금 사건, 쿠데타의 주역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6.4 11기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적인 역정 이거를 거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늘 함께 그 뒤를 따라갔어요. 군대 내에서도 군 내에서도 그랬고요. 나중에 이 민간 정부로 와서도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이 그림 그려준 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군사 쿠데타나 이런 5공화국 설립 이런데 거기에서 늘 2인자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일종의 어두운 면 여기도 노태우 전 대통령을 함께한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직선제 개헌만 해도 6.29 선언이라는 것도 사실 누구 작품이냐 그게 아직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회고록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이나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어받은 것에 따른 여러 가지의 명암이 엇갈려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직선제를 받아들였던 1987년 6.29 선언 당시의 화면 사진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있다면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뭔가 외세를 개방한 것, 혹은 앞서 홍준표 의원도 얘기했던 범죄와의 전쟁, 뭔가 조금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보다는 좀 자유롭게 해금 조치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실 때는 사실 6.29,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으로 이제 되셨잖아요. 어찌됐든 아무튼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보다는 더 자유롭고 그런 방식으로 아마 정책을 펼 수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이제 젊은 날에 대학 다닐 때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 분위기가 지금도 아련하게 막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참 이게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날에 제가 오늘 아침에 현충원도 다녀왔는데 그날에 또 별세를 또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운명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 때는 우리 그게 굉장히 유행어였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보통 사람입니다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각인됐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감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추징금 2천억이 넘는 추징금을 어찌됐든 다 완납하려고 노력했고 완납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1995년에는 그런데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대통령 이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1995년 그리고 96년, 97년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 혐의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838억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와 좀 차이가 있는 건 추징금 분할해서 완납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다른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광주 학살이라든지 내란죄로 인해서 징역 17년 선고를 받고 추징금을 2천억이 넘게 받았다는 사실은 사실 없어지는 사실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2천억이 넘는 추징금을 2013년 말까지 분할해서 완납을 했고 그 추징금을 내기 위해서 동생과 소송까지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국민들에게 보여졌을 때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용서받기 위한 조그만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닌가. 특히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내란죄라든지 광주 학살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나 사죄 메시지는 전혀 없고 추징금 완납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좀 비교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은 생전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큰아들인 재현 씨, 노재현 씨를 통해서는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서 저나 저희 가족이라도 나서서 사과를 계속 드리고 또 이런 치유와 화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아들인 노재현 씨가 5.18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거든요. 이 의원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공과관은 분명히 있을지 몰라도 투병 생활 중에는 사회 통합에 좀 기여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 군부의 2인자였긴 하지만 일단 직선제로 일단 뽑힌 대통령이고요. 또 그 시대가 정말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였습니다.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북방이 이제 사실 영토가 열린 것이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 노태우 정부에서 대응을 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 영토가 동유럽이나 러시아 이런 데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또 기억나지만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일단 치러서 대한민국이 일단 세계 속에 어떤 면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교두보를 놨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물론 3당 합당이나 이런 등등을 했지만 일단 정치를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중시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보면 여소야대 정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3당 합당으로 일단 뚫어 나갔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본인은 사실은 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구속된 이후에도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 다른 행보를 보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와 인연을 끊고 집권을 했고 또 그리고 이 자녀들도 사실은 좀 대응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제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 같은 경우는 사업도 하고 이렇게 또 최근에는 또 사법적 처리도 당하고 했는데 이 노재현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에 이 5.18 묘지를 갔을 때는 5.18 단체들이 쇼하는 거냐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매년 이렇게 이제 찾아가면서 좀 진정성이 조금씩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즉 본인은 제가 만나봤는데 아버님을 대신해서 저는 언제든지 매년 하여튼 가서 참배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했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자식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서울대병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인과 치료 경과를 알 수 있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현장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서울대병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10월 26일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기도 합니다.